안녕하세요.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예,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사업의 등록과 또 등록하는 와중에 저희한테 혜택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만큼 또 의무적으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고 건강보험료는 또 어떻게 되고 그런 과정을 한번 교육 과정으로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특히 2018년 4월 달부터 렌트홈이라는 그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가 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면 굉장히 유용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세제 혜택이죠. 지방세에서 주는 세제 혜택과 국세에서 주는 세제 혜택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도 하셔야 되고 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도 내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함에 있어서 지자체에 하는 거는 지방세, 즉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근데 국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과 동시에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면적이나 가액 기준 없이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분양이나 매매나 건설 등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어떻게 됩니까? 오피스텔은 그 건축법상 주택은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예외 규정을 둬서 준주택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용 면적이 85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서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오피스텔도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러 주소지 관할 시 군구의 주택과에 갑니다.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민간 임대주택에 어떤 걸로 등록을 하실 겁니까? 민간 임대주택에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먼저 취득 유형에 따라서는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틀리냐면은 말 그대로예요. 내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졌다라고 하면 건설 임대주택이고 내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샀다 그러면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또 의무 임대 기간에 따라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4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는 거는 취득 유형에 따른 민간 매입 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또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많이 불렀던 게 최근에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강의에서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그냥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은 단기 임대주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장기 민간 임대주택이 어떻게 틀리느냐? 사업 주체는 똑같이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 호수도 지금 현재는 한 채 이상이고 면적도 제한 없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차이가 나요. 단기는 4년짜리고 장기는 8년짜리입니다. 두 개 다 임대료 증액에 5%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무조건 그 전용 면적 85제곱평방미터 이하고 주거로 사용한다. 그럼 오피스텔도 가능을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은 물건지 소재지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거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각종 세제 혜택에서 부여하는 그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면적 가액 요건이 없을 뿐이지 각 세법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세법의 요건, 가액 요건이 있을 수 있고 면적 요건이 있을 수 있고 등록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준수를 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지자체에 방문을 해가지고 수기로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18년 4월 2일부터 렌트홈이라는 임대 등록 시스템이 온라인상에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자체 방문을 한다라고 했었으면 보시는 것처럼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소재를 적고 민간 임대주택의 종류, 이게 공공지원인지 장기 일반인지 단기인지 또 건설인지 매입 임대주택인지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 가가지고 직접 등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렌트홈이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손쉽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하게 집에서도 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렌트홈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포털 사이트에 렌트홈이라고 치시면은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라고 치시면은 요 사이트를 안내해 줄 겁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 요 렌트홈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 신청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당장 와닿는 해야 될 의무 규정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약이 갱신됐거나 새로 체결됐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죠. 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임대주택을 의무 임대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어떤 사정에 있어서 매각을 한다, 양도를 한다 했을 때 주택 양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가 신고가 끝나면은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살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죽여야 되죠. 쉽게 말해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도 이 렌트홈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네 가지를 준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한번 볼까요? 먼저 등록사항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양도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말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50에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내가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주택 한 채당 1,0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이때도 500만 원에서 2차 700, 3차 1,00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발생을 됩니다. 그럼 렌트홈을 통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신청인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어떤 형태인지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게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민간 건설 임대주택인지 체크를 하게 돼 있고 종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지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선택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물건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내가 현재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있을 당시에 내 소유권에 있는 주택이 있다. 그러면 매매계약서 첨부하시면 되겠죠. 근데 나는 지금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직 완공이 안 됐다. 아니면 건설 중이다. 그럴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나 뭐 건설 공사계약서 이런 것들을 첨부시키면 되는데 종이잖아요. 이거를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스캔을 해서 PDF나 그림 파일로 첨부를 시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도 해야 되지만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렌트홈을 개설하면서 이 사업자 등록 신청도 이 렌트홈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사업자 신고에 네모 회색한 난에 체크를 하시면은 사업자 신청이 작성이 되고 이 신청된 자료는 국세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인적사항 먼저 기재를 하고요. 사업장 정보 입력을 하고 나머지 주택, 부동산 업태하고 업종을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럼 내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고 지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신청을 했습니다. 렌트홈이라는 한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완료가 됐으면 나의 민원 조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나의 민원 조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 소재지는 서울에 있습니다. 용산에 있고, 그 다음에 주소지는 제주도에 계신 분이 신청하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주 특별 서귀포, 주소지 관할 지자체니까 서귀포로 되어 있고, 연결 상태, 민원 상태는 완료로 되어 있고, 확인서, 발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발급 필증 보시면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 있죠. 확인서에 그 발급 버튼을 누르면은 민원 신청 확인서라고 이런 화면에 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맨 밑에 한번 보실까요? 안내사항에 필증 발급은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자 신청만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등록증도 받고 사업자 등록증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필증 발급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필증 발급을 렌트홈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발급받는다는 것은 렌트홈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인쇄해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렌트홈을 통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 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등록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은 허가나 면허를 받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등록 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만 등록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등록 면허세는 지자체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할까요? 예, 세무과죠. 세무과에 직접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렌트홈을 통해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 지자체 세무과에서 납세 고지를 팩스로 보내주던가 우편으로 보내주던가 아니면은 가상계좌를 저한테 불러줘가지고 이쪽으로 입금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가상계좌나 팩스나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아가지고 납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관할하는 부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과죠. 주택과에 전화해서 저 렌트홈을 통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 면허세 다 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온라인상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필증 발급에 빨간색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면허나 허가를 받았을 때 등록 면허세를 첫 번째는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면허가 있는 경우 정기분 등록 면허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12월 31일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지자체에. 그러면 그때 신고 납부분 첫 해니까 납부를 해야 되죠. 근데 다음 날인 1월 1일 날 내가 1월 1일 당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또 등록 면허세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면허세는 내가 임대사업 등록을 가지고 있는 매년 1월 1일 날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거고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는 겁니다. 등록 면허세 금액이 각 지자체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시냐 아니면 그 밖에 지자체냐, 그리고 주택이 몇 채 있느냐에 따라서 1종에서 4종으로 나누고 거기에 맞는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빨간 버튼, 필증 빨간 버튼을 누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는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신청하신 신청문은 서귀포에 있어가지고 서귀포 시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해줬고, 이분은 단기 민간임대로 이렇게 매입임대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임대사업자 필증은 받았죠. 그럼 하나 더 봐야 되죠. 사업자 등록증이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렌트홈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별도로 세무서에서 문자가 옵니다. 사업자 등록증 완료됐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그 문자를 받고 신분증을 가져가셔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요.
내가 아마 홈택스 서비스 앱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은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인쇄를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Q&A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면 물건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되나요? 다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각각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독 소유 따로, 공동 소유 따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공동, 단독 이렇게 나오겠죠. 사업자 등록증도 공동 하나, 단독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 명의로 된 주택을 단독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명의가 두 명으로 A, B라는 두 사람으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A라는 사람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 명의가 A, B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거소신고로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도 등기 자체가 미성년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의 거주지가 각각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지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공동명의 중에서 대표자 명의를 한 사람을 선정하면은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다세대 주택을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하면서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야 돼요. 그럼 건설 임대로 내야 됩니까? 아니면 매입 임대주택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소유권 보전이 언제 떨어지느냐에 틀려요. 만약 소유권 보전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다 그러면은 건설 임대주택으로 내면 되고요. 소유권 보전 등기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매입 임대주택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용 면적이 85제곱평방미터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 개시일은 언제입니까? 임대가 개시되고 임대가 지금 놓아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일, 사업자 등록 임대업자 신청 등록일이 임대 개시일이고 아직 등록하는 와중에 등록 시점에 임대가 개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등록은 지금 했다 할지라도 임대 개시일은 실제 임대가 개시된 시점을 임대 개시일로 보면 됩니다. 최근에 생활용 숙박시설로 많이 이렇게 건물을 올리고 있죠. 이 생활용 숙박시설도 실질적으로는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오피스텔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피스텔만 특별하게 준주택으로 분류해서 예외를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개시일, 국세나 지방세, 특히 국세에서 이제 임대사업 개시일에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거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금 내가 냈다 할지라도 실제 임대 개시가 이루어진 시점에 기준시가를 갖고 판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특히 렌트홈을 통해 가지고 임대사업자하고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